자, 생명과학원 26번째 시간으로 우리 DNA와 염색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니만큼 다양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해당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해당 내용들이 뒤에서 계속 이용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내용이 정확히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니까요. 오늘 배우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DNA부터 핵상까지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개념의 이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4단원 내내 사용할 용어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DNA부터 염색체까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부터 염색체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NA라는 물질은요,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이 DNA의 길이는 약 완전히 풀어내면 2m 정도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의 길이가 약 20 마이크로미터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니까 이 DNA는 반드시 응축돼야 합니다. 즉 2m나 되는 길이의 긴 구조물을 20 마이크로미터의 세포 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잘 응축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응축시켜 가지고 우리는 염색체라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DNA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DNA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DNA를 잘 접어서 놓으려고 해도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넣냐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넣습니다.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뉴클레오솜의 형태에서 더 응축을 시켜서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 건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세포 속 DNA 길이는 평균 2m, 세포의 크기는 평균 20 마이크로미터. 그러나 이 DNA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응축 시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넣어서 응축을 시키는데요. 히스톤 단백질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DNA와 쉽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 DNA에 감겨 이 히스톤 단백질 DNA가 감겨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걸 형성하고 이 뉴클레오솜은 그 응축돼 가지고 더 응축이 돼서 염색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염색체는 더 응축돼서 그 세포 분열 시 더 응축돼서 더 응축된 염색체를 형성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DNA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DNA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은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나선 구조이다라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처음부터 보시면요, 유전 물질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핵산의 일종이다라는 것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 그 분자 전체가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히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산이라는 물질과 당 그리고 염기라는 물질 3개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를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당, 얘를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산이라는 물질은 말 그대로 인산이고요. 인이 들어간 산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당인데요.
이 당의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디옥시 리보스라는 당을 띠고 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TP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TP는 리보스였는데요. DNA는 디옥시 리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염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4가지 염기 중에 하나인데요. A, G, C, T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민이라고 하는 염기, 총 4가지의 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클레오타이드 있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쪽에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닥? 한 가닥, 두 가닥이 있다. 이런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DNA고요. 다음 뉴클레오솜입니다. DN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응축이 되질 않아요. 2m나 되는 걸 20 마이크로미터까지 응축을 시켜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응축이 잘 안 됩니다.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투입하는 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런 히스톤 단백질이 실제로는 이제 8개가 한 세트지만 일단은 4개만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띄고 있고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DNA가 이런 식으로 히스톤 단백질에 묶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얘네가 또 다른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에 의해서 또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NA가 히스톤 단백질 주위를 감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응축이 되죠. 마치 실패에 감아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뉴클레오솜이 이런 식으로 더 응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DNA를 응축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이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솜의 형태로 이렇게 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응축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염색체입니다. 자, 뉴클레오솜은 다시 응축되어 염색체를 형성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이런 뉴클레오솜이 쭉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이 뉴클레오솜들이 더 응축이 됩니다. 더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응축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 내에 핵 속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 응축이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미경적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다 뉴클레오솜입니다. 이 뉴클레오솜들이 이제 더 이제 응축되면 이런 식으로 그 염색체를 형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 염색체는 더 응축이 되는데요. 보시면 덜 응축된 상태, 이게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상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의 형태처럼 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응축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색체의 염색체를 형성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과정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제 염색체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염색체 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동원체와 팔 구조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가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팔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팔이라고 하면 여기가 한 팔, 그다음에 이쪽이 한 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 팔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염색체가 이 염색체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동원체라는 부분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팔 두 개가 동원체로 묶여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염색체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여러분이 세는데 많이 헷갈릴까 봐요. 염색체의 수는 동원체의 수와 같습니다. 얘도 염색체 한 개, 얘도 염색체 한 개입니다. 그런데 얘는 한 개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도 왜 한 개냐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두 개, 서로 같은 이거를 우리는 이 두 딸 염색체를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염색 분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는 동원체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염색 분체로도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가끔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상동 염색체 개념을 이따 배우기도 하고 염색 분체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두 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보시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동원체가 서로 따로 있잖아요. 서로 다른 염색체로 보시면 되는데 염색 분체는요 하나의 염색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개는 100% 일치합니다. 우리가 아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염색 분체 두 개는요 유전 정보가 100% 일치하는 사본입니다. 복사본의 관계입니다. 이 100%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염색 분체의 개념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염색체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염색체를 분류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핵형의 개념입니다. 핵형은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염색체의 수가 몇 개인지 한 세포 내에 있는, 알겠죠? 한 세포 내에 있는 이 생물의 염색체의 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 염색체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는 어떤지 이런 특성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핵형은 생물종에 따라 고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예를 들어 인간의 핵형과 고릴라의 핵형은 서로 다릅니다. 염색체 수도 다르고 염색체 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근데 이제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같은 생물이냐 그건 아니죠. 뭐도 다르니까 각 생물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생물마다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는 고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를 우리가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상동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동염색체는요 서로 같다라는 얘기겠죠. 뭐가 같냐? 크기와 모양이 같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상동염색체. 상염색체는요 한 생물에서 남녀 혹은 암수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 성염색체는 한 생물에서 남녀, 암수를 결정하는 염색체를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핵형을 통해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형입니다. 핵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색체 수, 모양, 크기인데요. 지금 설명하는 이 핵형은요 인간의 핵형입니다. 사람의 그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핵형을 분석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뭐예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의 염색체를 다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세어보면요.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구나. 총 46개고요. 그런데 모양은 이렇구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1번은 이렇게 생겼고 2번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크기도 1번은 이런 크기고 2번 뭐 쭉쭉해서 22번까지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수는 46개고 모양과 크기는 1에서 22번까지 모양과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1번 두 개가 서로 같고요. 알겠죠? 각각 같다. 라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그 핵형이다 라는 거고요. 자,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상동염색체의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22번까지 쭉 보시면요. 이게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1번부터 22번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 2개, 2번 염색체 2개, 3번 염색체 2개, 4번 염색체 2개, 5번 염색체 2개, 한 쌍이라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22번 염색체까지 모두 2개씩,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죠? 이러한 염색체들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번에 있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 관계, 2번에 있는 이 두 염색체도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 하지만 1번과 2번의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염색체입니다. 자, 상염색체 남녀 혹은 암수 모두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22번으로 표현되는 이 염색체 그리고 여기서도 1번부터 22번까지 있는 이 염색체들 우리는 이거를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두 개는 다르잖아요. 이 생물이 이 XX와 XY는 서로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는 뒤에서 배울 성염색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46개 중에 알겠죠? 46개의 염색체 중에 44개가 상염색체입니다. 쌍으로 따지면 22쌍이죠. 그죠? 네. 22쌍이 상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별에 관계없이 알겠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 갖는 염색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총 44개고 22쌍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가 상염색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성염색체인데요. 성염색체는 이 두 염색체를 의미합니다. 네,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얘네가 한 쌍으로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가 있는데요. XX의 조합 아니면 XY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X랑 X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으니까 상동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X와 Y는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알겠죠? 예외적으로 얘네들도 상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YY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염색체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크기가 X 염색체보다 Y 염색체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X 염색체와 Y 염색체의 조합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느냐? 성별이 결정됩니다. 성별이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XX를 가지면 여성, XY를 가지면 남성으로 우리가 성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X, XY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전자와 대립유전자의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개념인데요. 유전자의 개념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DNA 일부에 저장되어 있다. 아까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DNA의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각각 정해진 위치에 존재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라는 건데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DNA가 있고 DNA에서 특정 유전 정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장되어 있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 위치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개념이냐면 유전자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요. DNA 위에 있는 특정 위치를 말합니다. 즉 위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이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머리색을 결정한다. 머리색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DNA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머리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위치의 개념이라는 거 물질이 아니고요. 위치라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각각 정해진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개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이며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은 모든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유전자가 될 수가 있겠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우 중요한 개념 대립 유전자입니다. 대립 유전자의 개념은 여러분이 자주 헷갈리고 너무나 어려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정확하게 익혀 나가셔야 나중에 그 유전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는 정의를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리 상동 염색체 아시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1번이면 1번 염색체 이해 가시죠? 1번 염색체 두 개의 같은 위치 유전자가 그 염색체의 즉 염색체 DNA죠. 그죠? 그 DNA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그리고 같은 형질이란 개념은요. 우리 몸에서 겉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색, 손톱 모양 같이 이해가시죠?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질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동 염색체. 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 두 염색체가 이렇게 두 염색체가 있다고 합시다. 약간 다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네 상동 염색체예요. 근데 이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는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 유전자의 이름을 A라고 해볼게요. 라지 A라고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이 건너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유전자에 스몰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 위에서 서로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 관계잖아요. 그죠? 상동 염색체 관계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그리고 같은 형질 예를 들어 머리색이라고 해볼까요? 머리색을 결정한다. 그러면 얘네 둘은 이 두 유전자를 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이다. 즉 라지 A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스몰 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위치에 예를 들어 똑같이 머리색을 결정한다고 해보자 라고 하면은 얘는 대립 유전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염색 분체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동원체에 의해서 연결된 두 염색체, 염색 분체라고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얘들은 100% 일치합니다. 모든 정보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립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다? 같은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은 어, 이게 100%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너편에 있죠. 이 건너편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은 라지 A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스몰 A가 됩니다. A가 돼야 됩니다. 왜? 100% 일치해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알겠죠? 우리가 대립유전자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립유전자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둘 다 A일 수도 있고 하나는 라지 A, 하나는 스몰 A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뭐를 결정한다? 머리 색이라고 하는 형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얘들은 머리색이라는 형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라지 A라는 유전자는 검은색, 스몰 A는 갈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알겠죠? 네, 갈색, 검은 머리, 갈색 머리라는 형질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뭐예요? 머리색이라고 하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 위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검은 머리, 얘는 검은 머리 유전자. 똑같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얘는 검은 머리 유전자를 검은색 머리를 할 수도 있지만 갈색 머리 유전자를 가지면서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랑 이 염색 분체의 개념을 도입해서 얘네들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네, 반드시 대립유전자의 개념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핵상의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상의 개념도 굉장히 이해만 하면 쉬운 것들이니까요. 지금부터 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 있는 핵상의 개념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죠. 네, 핵상은요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 즉 상대적인 수를 뜻합니다. 상대적인 수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뭐 상대적인 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A가 B보다 2배 많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B가 N이라고 하면 A는 2N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핵상을 표현할 때는 보통 N, 2N으로 표현합니다. N이라는 거는 뭔가가 한 개 있다는 얘기고 얘는 뭔가가 두 개씩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핵상과 염색 치수를 이런 식으로 2에는 6 이런 식으로 마치 방정식처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2n이라는 거는 두 세트가 있는데 알겠죠? 두 세트가 있는데 총 염색체 수는 6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세트는 몇 개? 3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표현 방식은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상의 개념 한번 이 카드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상은요 세트의 개념입니다. 세트의 개념이요. 근데 세트의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카드로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클로버,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라고 이렇게 이제 카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세트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1번 4개, 2번 4개, 3번 4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J 4개, Q 4개, K 4개 이것도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총 몇 세트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3세트니까 13N이구나. 혹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로로 클로버 A, 2, 3, 4, 5, 6 쭉쭉 해서 K까지
스페이드 A도 마찬가지로 스페이드 A, 2, 3, 4 쭉쭉해서 K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세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4n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과연 어떤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4n은 맞고 13n은 틀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세트의 개념, 세트의 핵상을 이해하는 이 세트의 개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A가 4개잖아요. 그죠? A가 4개예요. A가 4개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는 뭐다? 세트가 아니다. 이해가죠? 즉, 염색체로 따지면 1번 염색체가 있는 게 N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를 2N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왜? 1번 2개 있다고 얘가 뭐예요? 2N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N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 세트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4N.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클로버 A, 클로버 2, 클로버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는 거죠. 즉 실제 세트의 개념은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이 한 개씩 존재할 때 이건 뭐다? 이거를 세트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염색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1부터 22번 염색체에 X가 하나 있는 거 이게 한 세트, 성염색체 한 개 있는 거. 그다음에 다시 1에서 22번까지에다가 Y 염색체까지 이게 뭐예요? 한 세트. 그래서 총 2N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상이 세트의 개념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핵사의 개념을 이렇게 문항으로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니까요. 네. 그럼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생물은 유전자, 이 생물은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를 모두 가지고 있고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서로 각 대립 유전자이다. 대립 유전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갖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 염색체를 잘 보시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 둘, 여기 있는 이 둘은 뭐예요? 염색 분체의 관계죠. 아까 염색 분체의 관계 100%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가와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 여러분 색으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지 틀린지만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크기와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 개념에 따르면. 어쨌든 크기와 모양이 같으니까 가와 나는 상동 염색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염색 분체는 100%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a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생물은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라지 A와 스몰 a는 뭐예요? 대립 유전자, 즉 상동염 색체 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죠. 즉 얘는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반대편에는 라지 A 그리고 여기도 라지 A가 와야 됩니다. 왜? 100% 일치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두 개도 모두 상동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염색 분체 관계니까 라지 B가 오고 얘는 스몰 B, 스몰 B가 옵니다. 왜? 라지 B와 스몰 B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얘의 핵상을 보시면 핵상은 뭐라고 했죠? 세트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하나가 한 세트 그리고 이거 하나가 한 세트 이해 가시죠? 서로 다른 거 한 개씩 존재하는 거잖아요. 총 몇 세트 있습니까? 두 세트 있어서 핵상은 2n 총 염색 지수는 4 그래서 2n은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다음 유전체의 개념인데요. 유전체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유전체는 지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 게놈이라고도 있죠. 그죠? 네. 진이라는 말과 옴이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진옴. 진이라는 거는 유전자라는 거고요. 옴은 모여있는 혹은 모여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전부 모여있다. 즉 이거를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한 생명체가 갖는 모든 DNA의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한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매우 길어졌는데요. 해당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DNA 유전자, 히스토나 백질 뉴클레어솔 염색체 유전체, 다음에 핵형 상동 염색체 성 대리위원자 핵상. 네. 첫 강의부터 이렇게 너무 길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용어들입니다. 네. 해당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용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불가피하게 해당 영상은 매우 길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 잘 보시고 앞으로 유전에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 DNA와 염색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